그래서 뭐 그 외에도 사실 다양한 어떤 컴패리전 각각의 메소드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한 다양한 실험들이 존재를 하는데 저희가 그 핵심적인 것들만 들고 와봤고요. 다음으로는 오토사이클론 2.0을 한번 보겠습니다. 2.0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속적으로 오토사이클런을 또 조금 더 개선을 하고 조금 더 개선을 하고 또 마찬가지로 그 개선점이 효과가 있었는가 없었는가에 대해서 많은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한 그런 페이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책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지만 2020년도에 페이퍼가 나오게 되었고요. 2018년도에 오토ML 챌린지에서 이제 우승을 했던 포시 오토사이클런이라고 하는 그런 모델을 기반으로 이제 그것을 분석을 해서 더 좋은 개선점들을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4가지 개선점이 있었는데요. Practical Consideration, 이것은 이제 오토사이클런이 실제 이제 프랙티컬하게 사용되면서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를 이후에 추후로 분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모델 셀렉션 스트래테지가 조금 이제 개선이 되었다라고 해서 이제 드디어 멀티 피델리티를 고려한 이제 Successive Halving 기법이 도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되었던 포트폴리오 기반의 그 알고리즘 이니셜라이징 하는 그 컨피규레이션 추천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오토매틱 폴리시 셀렉션이라고 해서 이것은 조금 재밌는 표현을 하자면 오토ML의 오토ML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제 오토웨카, 오토 하이퍼럭트 사이클런, 오토 사이클런 이런 많은 모델들이 또 각각의 서로 다른 방법들을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이퍼 파라미터로 놓고 오토ML을 돌리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비슷한 아이디어로 각각의 어떤 그 메타 피처 추출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 역시 하이퍼 파라미터로 놓고 거기서 또 오토ML을 돌리는 그런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굉장히 좀 그 프로세스가 오토ML2에서는 길어지게 되는데요. 여기 위쪽이 오프라인 단계가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을 수집하고 데이터셋에 대해서 최적의 파이프라인을 찾아낸 다음에 그것에서 퍼포먼스 매트릭스를 그리고 이제 폴리시 파이를 구축을 합니다. 이것이 폴리시 파이가 오토ML의 오토ML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 폴리시 파이에 따라서 메타 피처를 추출을 하고 그 메타 피처를 기반으로 이제 셀렉터를 또 학습시키는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사용할 때는 이 오프라인 페이지는 따로 돌아가지 않고 온라인 페이지만 저희가 사용할 때는 돌아가게 되고 이것은 기존 오토ML 1.0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메타 피처 프리 기반의 학습 방법이 무조건 실제로 더 좋았다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볼 수 있고 폴리시 셀렉션을 통해서 폴리시를 선정하는 것이 더 좋았다 이런 것도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오토사이클은 1.0에 비하면 오토사이클은 2.0이 더 좋다라는 것도 보여줍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에버리지 랭킹을 기준으로 이 그래프가 그려졌고요. 한 가지 특징적인 것으로 이제 오토ML 1.0에 들어갔던 다양한 기법들을 이제 그것들 역시 효과가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같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토사이클은 1.0에서 사용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핑크색 랜덤 서치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탐색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가장 안 좋더라. 그 다음에 그 데이터셋 메타러닝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그것도 참 그 별로 좋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더라. 그 다음에 서치 스페이스를 이제 그 전체 서치 스페이스가 아니라 이터러티브하게 구성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좋지 않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오토ML 1.0에서 사용된 기법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적용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보여주는데 여기 주황색 선 오토ML 1.0보다 항상 더 못한 결과를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토사이클런의 어떤 이론적인 개념과 이제 실제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보았습니다. 오토사이클런은 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이고 이제 2.0에서 추가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저희가 설명드리지 않은 또 이제 더 확장된 개념들이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이제 기본적으로 오픈소스 기반의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프리프로세싱 메소드 역시 마찬가지로 함께 최적화를 시킬 수 있고 또 웜 스타팅이 가능하다는 점, 그 다음에 앙상블 메소드가 굉장히 독립적으로 강력하게 구축이 되었다는 점 등이 장점으로 꼽히고 또 2.0에서 서치 스페이스를 옵티마이징 했다는 점과 그 다음에 코스트에 대해서 최적화를 시켜서 성능이 더 향상시켰다. 즉 이제 저희가 타임 리밋을 주면은 그때부터 옵티마이징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 2.0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뭐 여전히 사이킨런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인 GPU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 그 다음에 이렇게 오토사이킨런의 기능이 늘어난 만큼 또 거기에 고려해야 되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또 늘어났다는 점, 즉 AutoML 자체가 가진 하이퍼 파라미터가 좀 늘어났다는 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메타데이터 기반의 메타 피처를 가지고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어느 정도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메타데이터 셋과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진 데이터셋이 들어온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좀 많이 힘들어진다는 점. 그 다음에 앞서 언급드렸지만 사실 정말 간단한 개념이긴 한데 스트링 타입의 그 카테고리컬 데이터를 처리해주지 못하고 또 텍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따로 지정을 해야지 그 텍스트 데이터라고 인식을 한다는 점 등이 아직은 이제 개선을 해 나가야 될 점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토사이클런에 대한 그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미나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거 저번 주보다 나날이 또 좀 더 총평을 하자면 더 세련됐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좀 정확한 부분으로 더 전달이 됐네요. 그래서 이번 세미나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고, 특히 오토사이클런이라고 해서 이 대표가 될 만한 정말 이 AutoML의 핵심 중에 핵심인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총괄적으로 버전 1.0과 2.0 다 아우러서 설명이 돼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좋았고요. 그 제목에서 봤듯이 efficient와 robust한 AutoML을 만들었다 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잘 그 페이퍼도 잘 썼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efficient에 대한 부분은 이 효율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은 팍 정확하게 잘 발표가 됐고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efficient하다 다시 말하면 이 웜 스타팅 메커니즘을 썼고 그 중에 하나를 메타 러닝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 메타 러닝이라는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메타 피처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메타 피처를 통해서 메타 러닝을 시켰고 그걸 통해서 좀 더 웜 스타팅이 가능해졌고 결국 그래서 더 효율적이었다, efficient했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전달해 줘가지고 상당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 로버스트하다라는 거에 대한 거는 물론 그 이밸류에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 오토사이클런이 훨씬 더 이렇게 탄탄하다라는 거는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efficient라는 측면보다 비교를 했을 때 그 로버스트한 현상 말고 왜 로버스트해졌을까에 대한 이유에 대한 부분을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그 부분을 첫 번째 질문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로버스트한 게 현상이 해보니까 로버스트해졌어. 이거는 알겠는데 왜 어떤 메커니즘을 썼길래 로버스트해졌는지에 대한 이유, 리전이 뭐 어떤 부분을 보면은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했어요. 네, 실제로 이 오토사이클런에서 로버스트 관련되어서
특별한 기법이 추가된 거라고는 여기 메타러닝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러닝에서 보시면은 140개의 아까 디프런트 데이터셋, 다시 말해서 전혀 다른 오브젝티브를 가지고 있다던가 전혀 다른 어떤 데이터의 메타 피처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셋들을 수집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기존의 오토웨카나 하이퍼롭트 사이킷런이 최초의 어떤 랜덤 서치를 하면은 그 랜덤 서치를 한 그 지점을 중심으로 이제 서치를 점점 조금씩 확장시켜 나가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어떤 랜덤 값에 굉장히 디펜던트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오토 사이킷런 같은 경우에는 이미 140개의 데이터셋을 수집을 했고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새로운 데이터셋과 유사한 25개를 선정을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이제 서로게이트 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이제 랜덤과는 다르게 데이터셋이 좀 특이한 값이고 굉장히 어떤 스페시픽한 지역적인 어떤 컨피규레이션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 점도 그랬던 것 같고, 지금 그 뒤쪽에 앙상블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써서 그 성능이 거의 상당히 좋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앙상블 앞에 뭐가 붙었냐면 오토메이티드 앙상블 이렇게 붙었거든요. 그래서 그 앙상블 그 메커니즘을 자동으로 이게 실행시켜주는 그런 부분이 디폴트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측면, 그 다음에 그 앙상블 모델을 통하면 굉장히 러버스트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앙상블 메서드도 러버스트한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떠세요? 이거는 어때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앙상블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앙상블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퍼포먼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어떤 특정 모델에만 디펜던트 되어 있으면은 디펜던트 되어 있는 것보다는 여러 모델들이 앙상블 된 것이 더 로버스트 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다만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려는 거는 기존 오토웨카나 하이퍼롭트 사이킷런에서도 앙상블 기법 자체는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있었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비교를 하자면은 앙상블 기법이 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달라지게 된 부분이 얼마나 로버스트해졌는가에 대해서는 살짝 좀 의문이 있긴 합니다. 그 부분. 오케이. 그럴 수도, 그렇게 뭐 너무 아주 작게 또 얘기를 그 부분에 또 비판을 한 부분이 있네요.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질문 하나가 그 버전 1.0에서 그 유사도 측정안을 L1 디스턴스로 했는데, 그 다음에 버전 2.0으로 올라가서 포트폴리오 베이스로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바뀌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L1 디스턴스가 뭔지, 이 부분. 네. 첫째로 L1 디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L1 디스턴스는 사실은 어떤 그 저희 뭐 프로그래밍 쪽으로 치자면은 그 엘리멘트 와이즈 디스턴스라고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컬럼이 존재하고 그 컬럼의 값들이 존재를 할 때 각각의 값들의 디스턴스, 즉 이제 차이의 절대값이죠. 그것들을 계산을 한 다음에 그것들을 총합을 가지고 이제 거리를 측정하는 것을 L1 디스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심플하군요. 그죠? 심플한 거예요. 네. 가장 심플한 디스턴스 측정 방법입니다. 그렇죠. 각 컬럼이나 각 기준점에서 베타 빼기 알파의 절대값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게 디스턴스를 기반으로 해서 랭킹을 매진 거고. 그러면은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건 뭔가요? 포트폴리오도 사실 제가 이 책에
페이퍼에서는 소개가 안 돼가지고 제가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먼저 140개의 데이터셋이 존재를 하고 또 그 각각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베스트 컨피규레이션이 140개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걸 이용해서 이제 140 곱하기 140짜리 테이블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컨피규레이션을 가지고 각각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퍼포먼스를 측정을 하고요. 이것을 퍼포먼스 매트릭스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퍼포먼스 매트릭스를 기반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빌딩이라는 것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포트폴리오 빌딩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 그 컨피규레이션 하나를 랜덤하게 하나 추가를 하고요. 그 랜덤하게 추가된 컨피규레이션의 어떤 제너럴 에러, 즉 각각의 그 퍼포먼스들의 평균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하나씩 찾아가게 되는데 제너럴 에러가 먼저 가장 낮은 값, 여기 140개 컨피규레이션 중에서 제너럴 에러가 가장 낮은 컨피규레이션 하나를 선택을 해서 포트폴리오에 집어넣습니다. 여기 샘플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842번 값이 제너럴하게 가장 좋더라 라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140개 컨피규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는데 해당 컨피규레이션이 함께 들어가서 그 AutoML을 돌렸을 때 성능이 더 개선되는 것 값이 가장 큰 두 번째 포트폴리오를 하나 선택해 가지고 추가를 하게 됩니다. 즉 앙상블이랑 똑같습니다. 최초에 베스트 컨피규레이션이 들어가게 되고 그 베스트 컨피규레이션과 함께 쓰였을 때 더 나은 AutoML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두 번째 컨피규레이션이 들어가고 또 이 1번과 2번 컨피규레이션과 함께 사용했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내는 세 번째 컨피규레이션이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총 이제 25개의 컨피규레이션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제너럴 컨피규레이션, 즉 그냥 포트폴리오라고 지정을 하게 되고요. 이 지정된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새로운 이제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메타 피처를 추출하고 이런 과정 없이 일단 이 25개 안에 뭔가 맞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됐죠? 네. 오케이. 저게 바닐라 좋아요? 바닐라? 아이스크림? 맛있죠? 아까 저 퍼포먼스 했을 때 평가했을 때 바닐라 오토사이클런 이렇게 있고 나머지 쪽이 있던데 보니까 다음 페이지인가? 거기 있네요. 바닐라. 그러니까 저 바닐라 오토사이클런 이 바닐라 그 아주 순수하잖아요, 그죠? 바닐라가. 네. 그러니까 뭐 아무 그 앙상블이나 메타 러닝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모델을 이제 바닐라라고 표현을 한 거죠. 네. 왜냐면 그냥 오토사이클런이라고 하면 사실 이게 다 포함된 모델이 최종적으로 1.0이기 때문에 네. 그냥 오토사이클런이라고 표현을 할 수 없고 바닐라 오토사이클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네, 그렇죠. 예, 오토사이클런 그러면 그러니까 그 독자들로 하여금 헷갈리지 않게 네. 명시적으로 순수한 저런 부분이 없는 그 로직이 없는 것을 바닐라라는 표현으로 썼다라는 거. 우리도 바닐라 좋아하잖아. 나는 바닐라가 좋더라고. 바닐라가 아무것도 없는 막 뭐 호두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막 그런 거보다 깔끔한 게 좋은데 anyway 저기에서는 바닐라가 그렇게 표현을 썼다는 거 됐고, 그 다음에 그 단점을 언급을 했을 때 플러스 앤 컨스에서 장점과 단점 언급했을 때 이 페이퍼에서 나온 단점을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이걸 인사이트를 얻어서 그 얘기한 거예요?
저희가 지금 발표해서 쓰는 리미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제 의견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음, 그래서 장점 같은 부분은 이제 페이퍼에서 언급하고 있는 웜 스타팅이라던가, 그다음에 여기 파워풀 항상별 메소드 이런 것들은 페이퍼에서 언급된 부분들이고, 뭐 예를 들어 CPU밖에 못 쓴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페이퍼에서는 딱히 언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페이퍼에서 언급되는 단점이 혹시 있나요, 여기에? 여기 하이퍼 파라미터가 이제 좀 너무 많이 필요해졌다는 부분이 이제 퓨처 워크로 제안을 하고 있었고, 이제 오토 사이클은 2.0에서 그래서 여기 이제 오토매틱 폴리시 셀렉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오토 ML의 오토 ML 같은 방식으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세 번째, 네 번째의 단점은? 네 번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프랙티컬하게 저희가 사용해 보면서 느꼈던 단점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페이퍼에서는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메타러닝 쪽 관련해서 주로 이제 메타데이터에 의존한다는 점이 좀 자명하다고 생각을 해서 추가를 해봤습니다. 난 뭐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단점의 세 번째, 네 번째,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뭐 그렇게 단점을 언급했는데 저 생각을 하면서 들었거든요. 이 오토 사이킷 런의 단점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쭉 리스트업을 했는데 그 부분을 이 콘스의 이 단점 부분에 언급을 해가지고 난 깜짝 놀랍고 좋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얘기한 거고, 특히 세 번째 부분, 이 세 번째 부분이 이 오토 사이클 런의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단점이죠. 왜냐하면 그 140개의 기존 데이터셋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와 다른 어떤 특이한 정말 데이터셋이 들어왔을 때는 못 맞힐 거라는 거. 그건 당연한 본질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퓨처 디렉션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에 대한 부분도 우리만의 인사이트가 도출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됐고 그 세 번째, 네 번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 세미나를 통해서 생각이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추가하자면 아까 L1 디스턴스, 그다음 포트폴리오 베이스 방법 말고 다른 어떤 방법이 추가되면 좀 더 어떨까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페이퍼를 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장점이 너무너무 많겠고, 향후의 오토 ML의 상업적인 오토 ML들은 아마 이 오토 사이클 런의 장점들을 다 수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향후 세미나의 그런 상업적인 오토 ML이 발표할 기회가 된다면 어떤 부분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혹시 얘 말고 또 어드밴스드한 부분이 더 들어간 건 뭘까, 그런 부분도 상당히 궁금해지는 그런 세미나였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 많이 했고요. 오늘도 도움 많이 됐어요. 땡큐. 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